소개해드리면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학교들에서 지금 코리안 카운셀러 역할을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전에는 한국국제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서 진학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북경으로 옮겨서 또 진학부장을 하다가 지금은 인터내셔널 스쿨들을 거쳐서 현재는 칭다오에 있는 APE 학교 그리고 북경에 있는 IB 학교 두 학교에 코리안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블루 에듀에서 프라이빗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정리해 나갈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설명에는 당장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관심이 좀 많으셨고요. 오늘은 조금 일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좀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딘가 또는 지역이 어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곳은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을 제일 많이 갈 수 있죠. 네. 미국이나 캐나다는 사실 여러 가지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전공도 다양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학비가 문제가 되고 또 생활비가 또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국이나 유럽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보다는 그래도 영국이나 유럽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 안 하고 놀면 추방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유럽이나 이 영국 쪽으로 갈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딱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선택하실 때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특히 이제 호주를 선택하는 경우는 많은데 호주는 네, 입학하기도 좀 쉽고 그리고 학교 이제 그 시기도 여러 번 다양하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가기가 쉽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홍콩은 예전에 비해서는 성적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네, 좋은 성적을 좀 가져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말고도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학제가 굉장히 좋아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여러 학제들도 가지고 있고 호주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서 말레이시아에서 한 1년 공부하다가 나머지는 전부 뭐 유럽을 간다든지 호주를 간다든지 영국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학교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말레이시아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점수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리고 학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편도 아니라서 실제로 말레이시아로 가는 학생들이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와서 뭔가를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성적에 대한 어떤 압박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한국 이렇게 이제 일본도 우리 많이 갑니다. 일본도 많이 가는데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네, 아이들이 좀 일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흥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좀 꺼졌는데 그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요? 제가 지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이게 지금 화면만 안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괜찮은지 네, 소통을 좀 해주시면 제가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보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나머지 국가,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제가 받은 명단으로 보면 어머님들, 우리 자녀가 좀 아직은 나이가 좀 어리더라고요. 중학교 이렇게 좀 재학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필요한데, 제가 여기 대학 진학 사례라고 써놓은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네, 아버님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는 중국 분이시고, 근데 중국 분이신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세요. 거의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학생을 맡긴 케이스입니다. 이 학생은 한국 학교를 다녔어요. 한국 학교를 다녔고, 왜냐? 목표가 이제 한국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국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저랑 만나서 제가 컨설팅해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국을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굉장히 정확했고, 그래서 좀 더 쉬웠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뭐 뭘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확실했거든요. 왜 어떤 거였었냐면, 어머님이 중국분이신데 한족이세요. 한족인데 이 어머님이 태어나신 곳이 우르무치예요. 한족인데 우르무치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한족 분들을 우르무치 쪽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시키는 어,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버님이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가셔가지고 어머님은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이제 북경으로 대학을 나오게 됐고, 그 대학을 나와서 아버님을 만나서 대학에서 이렇게 만나신 케이스고, 근데 아버님은 그때 또 사업하고 계셔가지고 뭐 한국말 이렇게 할 필요 없던 상황이라 오히려 중국어로 다 같이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왜 우리 엄마는 한족인데 우르무치에서 태어났고 왜 중국의 이주 정책은 왜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는 왜, 아빠는 왜 중국에 와서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친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만주로 강주 이주 당하는 바람에 지금의 조선족이 됐고, 또 이제 어머님 같이 한족인데도 우르무치로 강제 이주가 됐다든지,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겠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제 만나서 잘 준비를 해서 연세대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결국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먼저 고민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그냥 대충 커서 그냥 원하는 대학 가야지. 심지어 많은 케이스가 공부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그냥 중문과 가면 되겠지, 뭐 공부 제일 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아이가 나와서도 별로 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중문과를 가더라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중문과에서 뭔가 다른 어떤 걸로 펼쳐나갈 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면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하려면 먼저 정체성이나 우리 꿈이 뭔지, 그리고 우리 아이랑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좀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국어가 좀 되시면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 뒤지면 이게 다 나와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격 검사나 적성 검사를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학습 진단도 좀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한국 학교를 다니면, 상해 한국 학교를 좀 다니면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좀 해줍니다.
근데 한국 학교를 안 다니고 중국 학교를 다닌다든지 인터를 다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좀 찾으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지금 우리 크는 아이들이 좀 Z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또는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MZ세대. 그래서 많이 달라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끝이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 잘라서 흔히 말하는 짤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짧게 이렇게 줄여진 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전체를 쫙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은 그냥 1회부터 쭉 그냥 정주행한다 그러죠. 쭉 다 봐야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중간중간에 짧게 뭐 3분 또는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짧게 보고 그냥 쫙 다 보고 난 다음에 끝.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머님하고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 아버님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조금 조절해 주시던다든지 또는 오늘 보시고 이렇대라고 하시고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찾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게 이 MBTI 검사입니다. 아마 이거는 많이 하셨을 거고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MBTI 검사 이거 인터넷에 그냥 무료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아이만 시킬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랑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이고 우리 아이는 이런 성격, 아빠는 이런 성격. 그래서 셋이서 소통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말로 하는 게 좋은가? 글로 하는 게 좋은가? 또는 저 사람은 감정적인가? 이성적인가? 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의 차이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엄마 성격은 외향적이고 바깥에서 막 많이 떠들고 뭐 그런 성격인데 우리 아이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방에서 자기 혼자 처박혀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쟤는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 성격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시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소통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게 MBTI 검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좀 표시해 놓으시면 좋은데 커리어넷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한국에 인터넷에 커리어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넷 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진로 심리 검사 뭐 쭉 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 진로 검사예요. 진로 검사. 그래서 이 진로 검사를 하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 애들만 시키지 말고 아이랑 엄마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머님들도 지금 이제 여전히 젊으시니까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없을까? 뭐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커리어넷 이거 해보시면 좋아요. 이 커리어넷 같은 경우는 요 고등학생 또는 뭐 중학생 여기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진로 검사, 진로 적성 검사, 진로 유형 검사 이렇게 검사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하나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클릭해서 딱, 다 끝났다고 클릭 딱 누르면 조금 있으면 결과가 쫙 나와요. 얘는 어떤 성격이고 뭘 하면 좋겠고 어떤 직업군이 적성에 맞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장난으로 막 이상하게 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읽어보고 맞는 거에 클릭 정도만 해주면 훨씬 좋은 결과들을 알 수 있고 어머님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 이거 하면 좋아요. 정말 중학생들 이거 하면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진로 검사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믿을만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로검사 있잖아요. 또는 대학 진학정보 이런 거 있는데 특히 여기 진로검사. 진로검사 이거 하시면 우리 아이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경영을 하는 게 맞는지 공대를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기도 하고 정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저희가 우리 블루아이가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위챗 방송에도 올려놨거든요. 오늘 저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저희 그 위챗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간담회 하는 사이트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정보를 계속 드리는데 VPN 키시고 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블루아이에 블루에듀라고 여기 블루에듀라고 누르시면 이때까지 제가 했던 방송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진로 진학 지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거 보시면 제가 한 30분 정도 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이런 것들 쭉 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쭉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 투자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자, 이제 한국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한국대학 입시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뭐 크게는 세 가지죠, 사실은. 크게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볼 수 있는 시험, 수시나 정시 이런 게 있고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한국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보는 수시나 정시 이런 게 있고요. 우리 아이들처럼 해외에 살고 있는데 재외국민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재외국민 전형이 따로 하나 있어요. 따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전형이 이렇게 있는데 흔히 3년 특례 이건 아시죠? 부모님하고 같이 해외에서 3년 거주하는 친구들을 3년 특례라고 얘기를 해요. 3년 특례 또는 3특 또는 뭐 학교에서는 3+라고도 합니다. 3+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은 국내에 있는 수시 할 때 같이 해요. 국내에서 수시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같이 하는 게 3특이고 12특은 3특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서 요거는 12년 전형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12년을 초, 중, 고등학교 다 마친 케이스. 초, 중, 고를 다 마친 케이스는 그냥 외국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 전형에 그 포함되는 겁니다. 외국인 전형 안에 포함되는 거라서 3년하고 12년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입니다. 3특하고 12특하고 두 개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3특은 3특, 12특은 12특 이렇게 둘 전혀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 같이 어울려 지내고 어머님이 친구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3특, 쟤는 12특 이러면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둘이 같은 과를 놓고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특하고 12특으로 나눠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3특의 경우, 3특의 경우는 대한민국 입시를 할 때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시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못하고 이건 안 되고 우리는 이쪽 수시 쪽에서 특례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례라고 하는 게 수시랑 전혀 다른 게 아니고요. 수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수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방법. 네, 그래서 3특은 여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6번 쓸 수 있습니다. 대학을 6군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3특에 할 경우에는 여기가 수시거든요. 수시. 그다음 이쪽에 이제 정시, 여긴 정시인데 여긴 재외국민, 그다음 여기 수시. 그러니까 재외국민에서 서류를 하는 대학이나 집필 하는 대학이나 면접하는 대학 뭐 여기 아무 데나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수시에서도 서류를 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수시보다는 재외국민 전형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어머님들은 우리 애들은 3년 특례가 되고 그렇다면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하는 게 제일 좋겠다. 왜? 여기가 제일 쉬워요. 네, 여기 너무 어려워요. 이쪽은 너무 어렵고요. 이쪽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쪽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다. 네. 네, 요거는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3년 특례 요건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요 자격 요건은 나중에 문의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3년, 즉 365 곱하기 3 해야 되고요. 예, 보호자라고 하는 거는 아버님, 어머님 뭐 두 분 다 괜찮습니다. 근데 반드시 두 분이 같이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함께 같이 계셔야 돼요. 같이 계시는 기간이 3분의 2, 학생은 4분의 3. 그러니까 요 기간 중에 4분의 3,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학생은 고교 1년, 고교 1년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또는 3학년 중에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1년을 포함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있으면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집니다. 3년 특례에 대한 자격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고교 과정을 3개 이상 이수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부 또는 뭐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뭐 주재원이든 자영업자든 현지 취업이든 한 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님이 다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서 일하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만 어머님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번갈아 가서 하셔도 되고요. 3년 특례 이제 시험 보는 방법. 시험 보는 방법이 보시면 이렇게가 다 서류예요. 서류.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이죠.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다 서류를 보고요. 이제 여기 뭐 알고 계시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필기시험을 봅니다. 이런 학교는 필기시험을 보고 이런 학교들은 면접 보고 그랬습니다. 어머님들 이 자료도 제가 설명하는 이 자료도 저희가 방송으로 내보낼 겁니다. 아까 보셨던 블루아이의 블루 에듀 파트에 들어가시면 오늘 제가 했던 거 그대로 해서 방송에 올릴 거니까 굳이 막 적지 않으셔도 돼요. 방송 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경쟁률을 좀 볼까요? 경쟁률을 보시면 여기는 서류 보는 학교들이거든요. 좋은 학교들. 좋은 학교는 한 6대1, 11대1, 9대1, 8대1 그렇죠. 네, 되게 경쟁률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굉장히 가기 어렵다.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요 밑으로 있는 학교 2대, 외대, 경희대, 건국대 쭉 있는데 경쟁률을 보시면 3대1, 5대1, 뭐 4대1 좀 그렇죠. 아까보다는 좀 낫죠. 그죠? 네, 아까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서류 보는 좋은 학교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는 뜻이죠. 이제 여기가 이제 중간 정도 되고요. 요 밑으로 있는 학교가 이제 이런 학교들이에요. 동국대, 홍익대, 성신여대 쭉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학교들이죠. 근데 이 학교들이 경쟁률이 보면 3대1, 4대1, 2대1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사실 지원하면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예요. 사실 이런 학교 한국에서 가려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런 학교 가려면 반에서 1등 해야 돼요. 반에서 1등 해도 갈까 말까 해요. 네. 근데 우리는 3년 특례니까 뭐 3년 특례인 애들은 사실 이런 학교는 그냥 원서 쓰면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네. 네, 저희 우리 블루베리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위챗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개인 상담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 하시는 것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를 여는 거는 항상 무료로 저희가 간담회 개최를 해드리고요. 개인 상담은 상담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